표창원의 뉴스 하이킥. 라디오를 시작하고 가장 좋은 건 특별한 날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할 수 있다는 겁니다. 2020년 모두에게 참 힘들었던 한 해였지만 성탄절인 오늘만큼은 잠시나마 평화가 깃들기를 바라며 표창원의 뉴스 하이킥, 저는 표창원입니다. 제게는 올 한 해가 무척 뜻깊은 해였습니다. 전문 방송인으로 첫 발을 내딛는 새내기 같은 그런 심정이었고요. 코로나19로 인해서 일상은 완전히 달라진 그런 한 해였죠. 돌아보면 개인에게도 사회에도 참 많은 일들이 있었던 1년이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저희도 특별한 내용을 준비했습니다. 평소에 하던 코너들은 잠시 쉬고요. 최고의 음악 전문가들을 모시고 음악으로 2020년을 정리하고 또 돌아보는 코너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평소에 너무나 하고 싶었던 스포츠 특집, 제작진을 조르고 조른 끝에 드디어 성사됐습니다. 어떤 분들과 이야기 나눌지 기대해 주세요. 여러분들 의견 많이 보내주세요.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이 드는 문자번호 샵 8001번 혹은 무료인 스마트 라디오 미니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소개되는 분들에겐 푸짐한 선물도 보내드립니다. 광고 듣고 바로 특집 2020 키워드 선곡으로 돌아오겠습니다. 해마다 이맘때가 되면 어김없이 등장하는 말 다사다난이죠. 하지만 올해는 단순히 다사다난으로 정리하기 어려운 그야말로 역대급 한 해가 아니었나 싶은데요. 표창원의 뉴스 하이킥 크리스마스 특집 2020년 키워드 선곡, 국내 최고의 음악 전문 기자 두 분을 모시고 2020년 올 한 해를 노래와 함께 돌아보려고 합니다. 먼저 찐팬이 너무 많은 국내 최고의 음악 전문 기자 동아일보 임희윤 기자, 그리고 MBC에서 음악과 술에 관한 한 둘째가라면 서러워하는 분이죠. MBC 보도국 조승원 기자입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이 휴일에 이렇게 시간 내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저희가 영광입니다. 두 분 원래 알던 사이신가요? 뵌 건 오늘 처음 뵀고요. 아, 그래요? 저는 임희윤 기자의 워낙 오래된 팬이어가지고 임 기자 글뿐만 아니라 네. 저는 방송까지 챙겨보는. 타사 방송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습니다. S본부 아침 방송인데 가끔씩 제가 챙겨봅니다. 네, 김창완 선생님이 진행하시는. 네. 너무 감사하고 황송합니다. 네. 임희윤 기자님도 조승원 기자를 위한 덕담 혹시 있으시다면? 제가 사실은 탐사 보도 프로그램 매니아입니다. 그러세요? 오늘 자리가 좀 특별한 게 네. 제일 좋아하는 프로그램이 그것이 알고 싶다랑 MBC 스트레이트인데 예. 제가 지금 여기서 하고 있는 모든 게 모자이크 처리가 되는 건 아닌가 착각이 들 정도로 예. 현실감이 좀 떨어집니다. 오늘. 아하. 네. 오늘 크리스마스 휴일이니까요. 네. 좀 환상 속에 빠져서 얘기를 좀 해보죠. 그리고 이제 임희윤 기자는 음악을 주로 취재하신 지 도대체 얼마나 되신 겁니까? 연속적으로 따지면 한 10년 정도 됐고요. 10년이요? 예, 다른 부서 사회부라든가 스포츠 레저부 이런 데도 있었어서 예. 통산으로 치면 한 13년 정도 한 것 같습니다. 예. 네. 어떤 특별한 계기라도 있으신가요? 원래 음악인이 꿈이셨다거나. 원래는 뮤지션이 되고 싶었고요. 네. 그러나 이제 이런저런 잘 안 풀려가지고 네. 악기는 좀 다루시겠네요. 예, 기타를 쳤습니다. 와, 이 라디오라서 좀 아쉽긴 한데 네. 청취자분들께서 혹시 상상을 하실 수 있도록, 물론 이제 임희윤 기자님 실제 본 분들도 계실 테고요. 네. 화면 등에서 예. 혹시 못 보신 분이라면 이 음악이나 예술가에게 네. 아우라가 넘치는 그런 모습이에요. 제가 볼 때는. 제가 10여 년 전 그 무대 설 때는 무대 위에서는 사실 야수였거든요. 그래요? 예, 지금 많이 단정해졌습니다. 제가. 락을 하셨나요? 예, 제가 메탈 쪽을 주로 해가지고. 의외네요. 네. 자, 그럼 조승원 기자는 계속해서 이제 누구나 MBC에서 만나는 사람마다 그 수식을 붙입니다. MBC에서는 술과 음악에 관한 한 자타공인 타인의 추종을 불허하는 넘버원이다. 도대체 왜 술과 음악이 그렇게? 저도 이제 어릴 때부터 음악을 좋아했는데 예. 저는 곡절이 좀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여곡절이. 그러니까 네. 저는 라디오 음악 전문 PD가 제 꿈이었어요. 정말요? 네. 그래서 대한민국 모든 방송사 플러스 케이블 TV까지 음악 전문 PD를 다 쳤다가 라디오 PD가 다 떨어졌어요. 여기 MBC도 떨어졌었어요. 그래서
너무 이제 속이 상해가지고 그날도 아마 어디 시험 보고 떨어진 날이었는데 예. 그래서 우울해가지고 소주 한 잔 마시고 네. 길거리를 가다가 점집에 우연히 들어갔어요. 근데 거기 그 점집에 할머니가 진짜 뭐라 그랬냐면 저한테 너는 글을 쓸 팔자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기자 시험을 쳤는데 예. 한 방에 붙은 게 여기 MBC예요. 정말요? 네. 그래서 처음에 이제 그래서 이제 나는 기자가 돼야지. 그래서 혹시 이미훈 기자처럼 저도 네. 음악 전문 기자가 되지 않을까 꿈을 갖고 어허. 매해 제가 문화부를 지원했는데 네. 제가 25년 가까이 되잖아요. 예. 단 한 번도 못 갔습니다. 그러고 그래요? 나서 MBC 창사 이래 사회부 기자를 가장 오래 한 게 저예요. 그렇습니까? 그래서 얼굴이 이렇게 된 거예요. 아니 근데 음악 PD 선발은 뭐 음악에 대한 상식이나 지식 시험을 기반으로 하나요? 근데 필기 시험 보고 이런 과정은 비슷해요, 사실은. 비슷해요? 네, 아. 네. 근데 희한하게 다 떨어지더라고요. 아하. 그러니까 이게 사람이 자기가 가야 될 길이 있는 거 아닌가. 그래서 소위 말하는 사실 음악 책을 왜 썼냐면 예. 너무 억울한 거예요, 그게. 억울해서. 내가 음악도 좋아하고 하는데 그래서 한풀이하는 셈으로 제가 음악 책을 쓴 거예요. 그래서. 예. 저 약간 지금 평행 이론인 게요. 네. 저도 사실 그 예능 PD랑 라디오 PD를 계속 지망하다가 떨어지다 못해가지고 기자가 됐어요. 아 그러셨어요? 예. 두 분이 아주 공통점이 있으시네요. 네. 하하. 자, 예. 자, 두 분을 모신 이유가요. 우리가 2020년을 도대체 어떻게 이해하고 정리해야 할까? 물론 여러 다른 곳에서 아주 무거운 토론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우리는 음악으로 한번 정리를 해보자. 그래서 부탁을 드렸는데 준비를 해오셨죠? 우선 네. 조성 기자께서 뽑아온 키워드부터 볼까요? 코로나19입니다. 아하, 당연하긴 한데. 이건 뭐 너무 당연하죠. 당연하긴 한데 그래도 음악과 연계해서 올 한 해를 돌아보는 코로나19의 의미 조금 더 설명해 주신다면. 올 한 해 정말 역대급 사건들이 사실 진짜 많았어요. 그러니까 예. 뭐 호주, 브라질, 미국, 캘리포니아까지 불이 어마어마하게 났잖아요. 맞아요. 네. 예. 그다음에 동북아 3국은 여름에 돌아가면서 홍수를 다 겪었습니다. 네, 그것도 그렇죠. 역대급 홍수였어요. 미국에서는 흑백 갈등도 심했고 예. 이런 일들이 뭐 레바논에서는 뭐 저 대폭발로 4,000명 사상자가 났잖아요. 맞아요. 이런 역대급 사건들이 다 있었는데 이 사건들은 사실 따지고 보면 한 뭐 5년에 한 번, 10년에 한 번 세상에 일어났던 일들인데 그렇죠. 100년 만에 내지는 몇백 년 만에 터진 대형 사건이 흑사병 바로, 같은 예, 코로나19겠죠. 그래서 예. 이거는 뭐 당연히 빼놓을 수 없는 올해의 사건이 아닌가 아하. 해서 뽑아봤습니다. 그러면 길이길이 역사에 남을 이 엄청난 2020 코로나 사태를 어떤 노래가 도대체 이렇게 다 표현하고 담아낼 수 있을까요? 노래가 지금 혹시 나오나요? 노래 나오죠. 예,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다 아시는 저도 너무 좋아하는 가수인데 안드레아 보첼리. 근데 이제 이 곡이 부활절 공연이었어요. 부활절 당시 공연이었는데 예. 여기가 이제 밀라노 두오모에서 네. 여기가 4만 명 들어간다고 그래요. 밀라노 두오모가 원래. 그런데 객석에 당연히 관객은 한 명도 없습니다. 아하. 혼자 파이프 오르간 연주하는 분과 둘이서 공연을 하다가 마지막에 그 성당 밖으로 걸어 나옵니다. 예. 그래서 그 밖에 텅 빈 광장에서 이 노래를 부르는데 정말 저는 이 노래를 들을 때마다 좀 눈물이 나요, 사실은. 그러니까 올해 코로나 예. 와중에 그렇죠. 그러니까 찍은 영상이네요. 지치고 상처받은 이들을 위해서. 그래서 관객은 단 한 명도 없었지만 유튜브를 통해 4천만 명이 본 바로 그 공연. 이 공연의 제목은 뮤직 포 호프, 희망을 위한 음악. 예. 가장 감동적인 그 공연이었습니다. 백발이 된 노신사가 여기서 노래를 부르는 모습. 그러면서 화면에는 이 안드레 보첼리도 나오지만 네. 텅 빈 뉴욕의 거리 그리고 파리 에펠탑의 모습, 뭐 트라팔가 광장이 쫙 비칩니다. 예. 혹시라도 안 보신 분은 꼭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바로 그런 사람인데 꼭 봐야 되겠네요. 자, 그러면 안드레아 보첼리의 어메이징 그레이스 함께 듣고 오겠습니다. 네, 지난 4월 두오모 대성당에서 공연했던 안드레아 보첼리의 어메이징 그레이스, 코로나19 선곡으로 조승원 기자께서 골라주셨는데요. 조승원 기자, 안드레아 보첼리도 개인적으로 코로나19와 관련된 그럼요. 그런 고통을 겪었다면서요? 온 가족이 다 안드레 보첼리 본인을 비롯해서 온 가족이 다 코로나19 감염됐다가 치유가 됐고 예. 그 이후에 치료제 개발을 위해서 혈장을 기부했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사실 뮤지션의 역할이 여러 가지 있겠지만 지치고 상처받은 이들을 보듬고 네. 안아주는 이 역할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 보첼리가 바로 이런 역할을 했던 것 같고 그래서 예. 이 공연 끝난 이후에 영화배우 휴 잭맨 있잖아요. 네네. 휴 잭맨이 그런 글을 올렸어요. 당신은 우리에게 지치고 상처받은 우리에게 최고의 선물을 줬다. 아하. 이런 글을 또 올리기도 했었습니다. 네. 네. 전 세계 4천만 명이 봤다고 하니까요. 저를 포함해서 아직 못 보신 분들 방송 끝나고 같이 좀 보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임용 기자는 지금 음악 네. 특히 공연계에 이렇게 취재 많이 하셨을 텐데 네. 취재 자체를 못할 정도로 공연이 거의 뭐 없어지고 취소되고 이랬으니까요. 네. 공연계에 계시는 분들도 무척 힘드시잖아요. 너무 많이 힘드시죠. 사실. 예. 뭐 클럽 라이브 클럽 운영하시는 분들, 공연장 운영하시는 분들, 또 공연 기획하시는 분들, 또 뿐만 아니라 뭐 이른바 하드웨어 업체라고 하는데 조명, 음향, 아하. 뭐 등등등 예. 무대 관련한 모든 것들 담당하시는 업체들이 심지어 뭐 대표 업체들이 줄도산을 하고 있고요. 네. 실제로 그리고 뭐 음악을 만드는 분들 그리고 퍼포밍을 하는 분들도 설 무대가 없고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사실 다른 직업에 오히려 전념을 하신다든가 하지 않던 아르바이트를 한다든가 그런 경우가 너무 많죠. 돈이 된다면 무엇이든지. 그렇죠. 아. 네. 네, 조수원 기자가 뽑은 첫 번째 키워드 코로나19는 이 정도로 정리를 하고요. 이제 임희윤 기자가 고른 키워드와 노래를 들을 차례인데요. 임 기자, 네. 어떤 걸 준비하셨습니까? 뉴트로 붐 더 세졌다. 뉴트로 붐 더 세졌다. 네. 좀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뭐 뉴트로 해가지고 예. 사실은 근년 들어서 한 1, 2년 사이에 많이 이제 떠오르긴 했죠. 뭐 네. 이른바 가장 체감을 많이 했던 건 뭐 을지로, 아. 힙지로다 이래가지고 예. 을지로의 굉장히 허름한 공간들을 리모델링을 해서 아주 뭐 이른바 요즘 얘기로 힙한 카페, 네. 뭐 공연장 이런 것들 들어서는 그런 것들 많았었는데요. 예. 올해 들어서는 뭐 더 사회 전반적으로 그런 측면들이 굉장히 강해졌고요. 아하. 예를 들면 소비 유통 측면에서 보면은 뭐 잘 아시는 그 곰표 네. 밀가루 회사인데 옷을 막 그렇게 네, 만들어 옷도 있더라고요. 나오고 음료나 뭐 맥주나 여러 가지 뭐 음흠. 굿즈라고 하죠. 그런 것들이 굉장히 잘 팔리는가 하면 아하. 뭐 패션 쪽에서도 로고가 굉장히 크게 박힌 뭐 그런 네. 옷들이라든지 예. 그 많이 화제가 됐던 어떤 짤방이라고 하나요? 네. 옛날 뉴스 영상 중에서 90년대 어떤 대학생분이 이렇게 배꼽티를 입고 왜 이렇게 입고 다니시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입으면 기분이 좋거든요. 이렇게 하는 그 영상이 굉장히 화제가 됐는데 좋거든요이 아니라 네. 좋거든요. 맞아요. 좋거든요. 정확합니다. 좋거든요. 예. 근데 실제로 요즘 그 20대라든지 이런 분들은 90년대 영상에서 보이는 패션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아하. 실제로 너무 멋있다. 너무 대담하다. 볼드하다. 저때로 오. 돌아가서 나도 대학생 하고 싶다. 이런 얘기 실제로 합니다. 그냥 농담이 아니고요. 네. 네, 그러면 임희윤 기자가 뽑은 키워드에 맞는 노래를 우선 듣고 도대체 어떤 노래인지 설명 들으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캐나다의 싱어송라이터고요. 더 위켄드. 아하. 우리나라 팬들은 주말이라고 애칭으로 부르기도 하는데 네. Save Your Tears라는 곡 골라봤고요. 들어보시면 정말 마치 웸이나 무슨 디페시 모드나 이런 1980년대 신스팝을 듣는 것 같은 느낌이 확 오실 거예요. 예. 자, 그럼 일단 노래 듣고 와서 이야기 더 나눠 보겠습니다. 위켄드의 Save Your Tears입니다. 네, 위켄드의 Save Your Tears 듣고 오셨는데요. 아니, 네. 이거 요즘 나온 노래 맞아요? 사실 우리 그 80년대, 90년대 막 듣던 그쵸. 그런 느낌인데요? 네, 정확히 2020년 초에 나온 아, 정말요? 곡이 맞습니다. 네. 아, 정말 뉴트로라는 말이 딱 적용되는. 네. 근데 이 뉴트로 붐이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과거 노래를 리메이크한. 그러니까 네. 저나 제 아이들이 다 아는 노래들이 요새 있거든요. 근데 음, 이런 뉴트로 붐 어디서 어떻게 네. 우리 조성 기자 같은 경우는 혹시 실감을 하셨어요? 실감 많이 하죠. 실감 많이 하는데 예. 기왕 위켄드 얘기 나왔으니까 네. 위켄드 얘기 나와서 위켄드를 보통 이제 뭐 제가 지금 번데기 앞에서 주름 잡는 기분이긴 한데 잡아보세요. 뭐 너무 이제 그러시네요. 뭐 음악 네. 팬들은 다 아는 얘기인데 네. PB R&B라고 이제 보통 부르잖아요. 그렇죠. 이제 네. 이 장르를 이런 네. 이게 이 위켄드를 PB R&B 3대장 3명 중에 한 명이라 불러요. 아, 그래요? 미겔하고 프랭크 오션하고 합쳐가지고 맞아요. 3명 중에 한 명이라 부르는데 예. 여기에 이제 R&B는 R&B인데 왜 PB냐 그래요. 네. 이 PB가 뭘 상징하냐면 미국의 힙스터들을 상징해요. 어. 근데 PB가 왜 힙스터일까? 예. 사실은
이 PB 자체가 레트로예요. 뭐냐면 PB가 펩스트 그 블루 리본이라는 맥주 이름이에요. 아 그래요? 근데 이 맥주가 사실은 새로 나온 힙스터한 그런 맥주가 아니라 1880년대에 만들어진 맥주예요. 1880년대요. 80년대. 그러니까 꼰대들의 맥주예요. 그러니까 미국 맥주의 1세대. 그러니까 밀러 버드와이저 동급인 맥주예요. 독일 이민자가 만든 맥주인데 이게 갑자기 2000년대에 들어갔고 1880년대에 처음 생긴 그 맥주가 네. 미국에서 빵 떠요. 그래서 힙스터들의 상징이 돼버려요. 그래서 이런 장르도 PB, 그 R&B라고 부를 정도로 그런 상징이 됐고 네. 아까 곰표 뭐 그다음에 말표 이런 거 네. 우리나라에서 했고 음악으로 보면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저는 그런 거 많이 느끼는데 Take On Me 같은 노래 있잖아요. 네네. Take On Me 그 네. 빠바바바빠빠빠 온 국민이 다 알잖아요. 저 어릴 때도 너무 좋아했고 그러니까요. 이거를 애들이 불러요. 왜? 2018년도에 그 레디 플레이어 원 그 영화가 나왔잖아요. 네, 이 영화에 이게 막 쓰이니까 애들이 부르고 더 심한 건 뭐가 있냐면 가장 제가 놀랬던 거. 제가 유치원 앞을 지나다가 애들이 1970년에 나온 노래예요. 이미그런트송 레드 제플린. 이걸 유치원 애들이 부르고 유치원 다니는 걸 제가 아이들이? 본 적 있어요. 그러니까 이러면 이건 50년 된 음악인데 예. 할아버지, 아버지, 손자까지 같이 들을 수 있는 음악이 생긴 거예요. 맞아요. 그러네요. 네.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이런 뉴트로, 복과 레트로 이런 흐름을 보여주는 거죠, 사실. 자 이민우 기자님, 네. 이게 지금 조성호 기자님께서 지금 번데기 앞에서 주름을 좀 잡으셨는데, 진짜 번데기가 앞에 계신데요. 제가 주름을 잡는 느낌입니다. 지금 근데 저는 사실 R&B, 위크엔드란 가수를 처음 이민우 네. 기자님 때문에 처음 네. 접했고요. 청취자 여러분들 중에도 그런 분들 꽤 계실 것 같아서 네. 조금 더 설명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더 위켄드라는 가수는 그 캐나다 출신이고요. 네. 캐나다 토론토 출신입니다. 어. 사실은 굉장히 딥하고 굉장히 슬프고 조금 실험성도 있는 좀 다크한 그런 R&B로 주목을 매니아층으로부터 많이 받았어요. 아 처음에요? 네, 근데 점점점 어떤 팝적인 요소들을 많이 추가를 함으로 해서 예. 들으셨던 것처럼 목소리가 정말 뚫고 나오는 목소리거든요. 거의 마이클 잭슨 연상될 정도의 마치 비 오는 날 차창 밖으로 보이는 네온 사인 같은 그런 목소리예요. 네. 비 오는 날 차창 밖으로 보이는 와, 표현이 예술이다. 진짜. 시적이네요 완전히. 약간 우울한 날 아하. 아주 선명한 네온 사인이죠. 빗물 사이로 보이는 그런 아주 선명한 목소리를 그렇지만 다크하고 좀 슬픈 목소리를 갖고 있어요. 뭔가 프린스 같은 느낌이. 그런 느낌도 있죠. 아, 사실은. 그래요? 네. 아. 그래서 뭐 2015년 그 뷰티 비하인드 매드니스라든가 또 2016년에 그 스타보이라는 앨범에 네. 이제 일렉트로닉 댄스까지 이제 접목을 해서 많은 사랑을 받았는데 예. 어떻게 보면 본인이 갖고 있는 그런 댄스곡에 어울리는 스타일 그리고 아주 어두운 R&B 스타일 이런 것들의 절충점을 찾은 게 이번에 이제 애프터 아워스라는 올해 낸 앨범이 되겠고 여기에 네. 이제 신스팝이라든지 뉴웨이브라든지 또는 드림팝 같은 조금은 시간이 된 장르들을 끌어들여 왔는데 네. 아주 절묘하게 지금 맞아 떨어졌어요. 네. 지금 동아일보 임희윤 기자, MBC 조승원 기자 두 분과 함께 2020 키워드 선곡 이야기 이어가고 있는데요. 광고 듣고 계속하겠습니다. 표창원의 뉴스 하이킥 크리스마스 특집 2020 키워드 선곡 국내 최고의 음악 전문 기자 동아일보 임희윤 기자, MBC 보도국 조승원 기자 두 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다시 조승원 기자가 고른 키워드와 음악을 들어볼 차례입니다. 미국 대선. 아 미국 대선, 네 정말 가슴을 졸이게 하기도 하고 뭐 스포츠 같은 모습도 보여줬는데 좀 더 왜 꼽으셨는지 설명 좀 해주시죠. 아니 뭐 말씀하셨다시피 뭐 역대급 대선이었고 현직 대통령이 그 우편 투표 부정을 주장하면서 대선 불복을 선언한 거 아마 문명화된 국가에서 이런 나라가 있었을까 싶은데 하여튼 현직 대통령이 네. 자기 시스템에서 치러진 선거인데 그렇죠. 이걸 부정하고 뭐 그렇게 우여곡절 끝에 바이든이 승리 선언을 한 게 네. 대선 닷새째 되는 날이었어요. 예. 그러니까 그 4일, 5일 동안 얼마나 많은 혼란이 있었습니까? 그럼요. 불확실성. 네. 그렇게 우여곡절 끝에 승리 선언을 하는 날 대체 어떤 음악이 울려 퍼질까 궁금했거든요. 진짜. 네. 바로 이 음악이었습니다. 이 음악입니까? 그러면 미국 대선에 어울리는 곡으로 추천해 주신 이 음악 어떤 음악입니까? 콜드플레이의 A Sky Full of Stars. 별빛 가득한 하늘 뭐 이런 정도 될 텐데 이게 사실 뭐 의미가 있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 이 노래가 왜 나올까? 사실은 민주당 그 대선 후보 수락 연설할 때도 이 음악이 나왔었어요. 네. 8월 달에 예. 대선 후보 수락할 때도 이 음악 나왔고, 그러니까
바이든은 반드시 음악을 틀 거라고 예상도 한 사람들도 있었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 2015년에 죽은 자신의 아들 장남 보 바이든이 이 콜드플레이의 광팬이었어요. 그래서 보 바이든이 죽었을 때 그 장례식장에 실제로 이 콜드플레이의 크리스 마틴이 와서 공연도 했습니다. 정말요. 추모 공연까지 했었던 그런 인연이 있었고, 그러니까 사연이 있군요. 자기 아들을 생각하면서 자기 아들이 어떻게 보면 정치적 후계자로 불렸거든요. 맞아요. 법무장관, 주 법무장관까지 주 하고. 법무장관 했었고 실제 그 부통령인 카멜라 해리스를 소개해 준 것도 자기 아들이었고 보 바이든이었고, 그래서 자기 아들을 추모하는 그 승리의 순간 자기 아들에게 바친 노래. 네, 그러면 조승환 기자가 선곡한 콜드플레이의 A Sky Full of Stars 계속 듣고 다시 오겠습니다. 네, 콜드플레이의 A Sky Full of Stars 듣고 오셨고요. 미국 대선의 그 승리자 조 바이든 당선인이 그 수락연설을 할 때 엄청난 불꽃 쇼와 함께 틀었던 노래라고 조수원 기자께서 우리가 노래 듣는 동안 설명을 해주셨는데 사실은 콜드플레이가 영국 팀이잖아요. 네, 그런데 미국 대선의 상징 노래가 됐다는 것도 좀 재미있기도 한데 네. 이미용 기자께서는 미국 대선의 어떤 장면이 특히 인상적이고 떠오르세요? 저는 사실은 굵직한 장면보다 인터넷에서 좀 떠돌았던 장면인데요. 네. 좀 재밌는 밈처럼 떠돌았던 장면이에요. 그 대선 뒤에 대선에 불복하는 그 트럼프 지지자분들께서 거리에서 음악을 틀어놓고 거기에 맞춰서 이제 막 성조기를 격하게 흔들면서 일종의 뭐 댄스 시위를 벌이는 장면인데 배경음악이 미국 락밴드죠. 레이지 어게인스트 더 머신 노래가 나오는 그런 킬링 인 더 네임이 나오는 거기에 맞춰서 성조기를 막 격하게 흔드는 그런 장면이었어요. 근데 그게 너무 아이러니컬한 게 사실 그 레이지 어게인스트 더 머신은 극렬 좌파 밴드이고 그 킬링 인 더 네임이라는 곡도 닥쳐 너희들이 시키는 대로 하지 않을 거야라고 하는 소수자 입장에서 시스템에 대한 강렬한 저항을 담은 곡인데 거기에 맞춰서 그거를 하는 장면이 굉장히 많이 회자가 됐어요. 사실 음악 팬들 사이에서는. 노래도 엄청 세잖아요. Killing in the name of 이런 노래거든요. 맞아요. 와, 그거 머리 쫙 흔들면서 그러니까 가사나 의미는 전혀 생각하지 않고 그냥 그 이 박자나 리듬만 보고 골랐나 봐요. 그렇죠. 저항의 대상이 뭐 대선 결과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음악 매니아들 사이에서는 너무 웃기다 이렇게 해서 많이 떠돌았던 영상이었어요. 조수원 기자는 어떤 장면이 가장 떠오르세요? 음악 얘기 하셨으니까 저는 그 트럼프 그 춤추는 거. 그 YMCA. 이거 알죠? 이거 이렇게. 그 뉴트로 아니에요? 오른손 왼손 오른발 왼발. 근데 보면 볼수록 그 약간 좀 정겹더라고요. 중독성 있어요. 단순한 솔직히 좀 움직임이. 귀여운 캐릭터긴 합니다. 그러니까요. 자, 이미영 기자님 뭐 음악 전문 기자시니까요. 미국 대선과 관련된 음악 관련 질문을 좀 더 드려보면 유명 팝 가수들, 뮤지션들이 그 한쪽으로는 바이든 지지, 한쪽으로는 또 트럼프 지지 이런 모습들을 많이 드러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수적으로 보자면 민주당 지지가 훨씬 더 많은 것 같아요. 네, 그러면요. 사실 매년 아카데미 시상식이라든가 그래미 어워즈를 보시면은 어떤 보수 정권의 그 반대하는 그런 퍼포먼스 같은 것들을 무대 위에서 축하 무대 위에서 거침없이 펼쳐 보인다든가 어떤 수상 소감을 통해서 현 정권을 강력하게 규탄한다거나 이런 모습들 사실 쉽게 볼 수 있거든요. 조지 클루니, 뭐 브래드 피트, 뭐 그래서 사실은 공화당 같은 경우에는 매년 사실 선거 캠프에서 틀 그런 운동송 같은 것들을 고르는데 애를 많이 먹고 어려웠겠네요. 많은 그 음악가들이 반대하기 때문에 사용을 내 것 틀지 마라. 그렇죠. 나중에 탈이 생기기도 하고 사실 왜 내 걸 무단으로 틀었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우리 귀에도 익숙한 레이디 가가, 비욘세, 에미넴 등이 이제 바이든 후보 공개 지지인데 이미영 기자님 별명이 히미넴이라면서요. 랩을 잘하셔서. 그러면 에미넴을 쫓아서 바이든 지지를 하셨나요? 대다수 팝스타들과 비슷한 성향을 저도 갖고 있고요. 지금 뭐 비욘세 얘기도 하셨는데 비욘세 올해 같은 경우에 특히 그 블랙 라이브스 매터 운동 굉장히 거셌잖아요. 비욘세가 또 대표적인 그 주자로 나섰고 사실 5월에 조지 플로이드 사망 사건이 있은 다음에 6월 19일이었죠. 그 노예 해방 기념일을 맞춰서 기습적으로 블랙 퍼레이드라는 신곡을 공개를 했어요.
비단 비욘세뿐만이 아니라 많은 가수들이 그런 정치적인 성향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또 특히 BLM 운동에 대해서 네. 공개적으로 노래로서 또는 연설로서 많은 의견을 표출했던 한 해였습니다. 네. 조성 기자님은 그 이유를 뭐라고 보세요? 많은 뮤지션들, 아티스트들이 유독 민주당 지지가 많은 것? 저는 뭐 그런 것 같은데요. 이게 아무래도 이 음악하는 쪽에서 예. 보면 좀 자유, 예. 뭔가 좀 그렇죠. 구속을 싫어하고 이러잖아요. 네, 그러니까 네. 성향적으로 약간 보수당을 좀 지지하기는 좀 힘들 것 같고 네. 보수당 지지하는 아티스트들이 상당수가 사실은 컨츄리 쪽이에요. 지역적 성향 자체가 지역 자체가 다 예. 이른바 블루 스테이트, 레드 스테이트에서 네. 네. 레드 스테이트예요. 아하. 제가 그 켄터키도 좀 갔다 왔잖아요. 거기 아티스트들은 이 트럼프 좋아합니다. 근데 이제 맞아요. 또 아닌 사람 있죠. 저 테일러 스위프트 같은 경우. 테일러 스위프트. 네. 예, 저 트럼프가 그런 얘기도 한 적이 있어요. 나는 네 노래를 좋아하는데 너는 왜 나를 지지하지 않느냐라고 했던 그런 경우도 있었고. 예. 예. 뭐 그래서 레이디 가가 같은 경우는 네. 그 바이든이 아마 대선 그 바로 전날 아마 같이 네. 만나서 맞아요. 같이 아하. 운동도 하고 그랬을 거예요. 네, 음. 맞습니다. 예. 자유 그리고 뭐 진보적인 뭐 네. 여성의 권리라든지 네. 또 그 소수인종 권리 이런 네. 부분들이 아무래도 네. 민주당하고 아티스트하고 좀 코드가 안 맞는 것 맞고. 같아요,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트럼프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이제 리 그린우드라고 있어요. 아하. 이분을 아예 거의 데리고 다니다시피 했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네. 부른 게 시니어 미국을 축복하소서. God bless the USA. 뭐 이런 노래예요. 예, 예. 이런 노래 최고로 좋아하시고. 아, 이건 예. 이 노래 그 트럼프가 한국 왔을 때 그 저 판문점에서 만날 때 그때 오산 공군기지들 네네, 했잖아요. 네. 거기서도 틀었어요. 아, 그 노래구나. God bless the USA. 네. 요런 네. 과. 예. 요런 과들이 이제 트럼프 지지하고 맞아요. 아닌 과들은 뭐 힙합이나 이쪽은 주로 이제 맞아요. 바이든 지지하고. 네. 이제 마지막 키워드 노래를 들을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임희훈 기자가 가져온 또 하나의 키워드 뭡니까? K 열풍. K 열풍. 네. 정말 K자 붙은 여러 가지가 열풍을 불었는데요. 좀 더 설명해 주실까요? 네, 뭐 가장 대표 주자는 K-팝일 것 같고요. 네. K 패션, K 드라마, 심지어 K 방역에 이르기까지 K 방역까지. 뭔가 우리나라가 잘 된다 싶으면 K자를 굉장히 많이 붙이는 아하. 예 그런 것들이 올해 아주 정점을 이뤘고요. 네. 뭐 대표적으로는 방탄소년단 아하. 빌보드 싱글 차트 1위. 그러게요. 네, 사실 빌보드 싱글 차트라는 거는 미국의 주간 판매 차트거든요. 네. 여기에서 한국어 곡이 1위를 한다는 거는 음흠. 사실 어떻게 보면은 거의 비상식적이라고 할 정도로 그렇죠. 아주 비현실적인 누구도 일이에요. 예측 못했던. 네, 그렇죠. 근데 비단 방탄소년단뿐만이 아니고 뭐 블랙핑크라든지 또 슈퍼M, 몬스타엑스, 뭐 NCT 127 이런 팀들이 대거 빌보드 차트에서 5위권 내로 진입을 하면서 네. 사실 이게 얼핏 보면 이게 가요 차트냐 싶을 정도로 네, 엄청난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러게요. 네. 자, 그런 엄청난 K 열풍을 일으킨 여러 그룹들이 있는데요. 네. 그 노래들도 있고 네. 과연 어떤 노래를 대표로 선곡해 오셨습니까? 오늘은 블랙핑크의 나오고 있는데 네. How You Like That이라는 노래 아하. 선곡을 했고요. 특히나 이 곡에서는 뮤직비디오 후반부에 이 블랙핑크 멤버들이 한복을 크롭탑 형태로 변형한 그렇죠. 그 의상을 입고 나왔어요. 큰 화제가 됐었죠. 그래서 네. 많은 외국인들도 이게 뭐냐 음흠. 그 한복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커졌습니다. 아하. 네. 그러면 블랙핑크의 How You Like That 듣고 다시 오겠습니다. 네, 전 세계를 들썩였던 블랙핑크의 How You Like That 듣고 오셨는데요. 두 분께 좀 고통스러운 질문일 텐데 딱 하나만. 이 K 열풍 작품 중에 딱 하나만 꼽으라 하면 뭘 꼽으시겠습니까? 조성원 기자님. 너무 잔인한 질문인데요. 근데 요거에 앞서서 저는 네. 그런 생각했어요. 제가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 그리고 앞으로 눈 감기 전까지 절대로 못 볼 것이다 싶었던 세 가지가 올해 다 이루어졌거든요. 그래요? 네, 하나가 봉준호 감독. 아카데미. 네, 아니 기생충 아카데미 네. 이거 저 거머쥐는 거 보면서 아하. 비현실적이다는 느낌을 했고요. 그다음에 그렇죠. 두 번째는 네. 아까 이미윤 기자 얘기처럼 빌보드. BTS 예. 예. 탑 찍는 거 딱 보고 아하. 내가 살아생전에는 못 보겠거니 하는 걸 또 봤구나 했고요. 그러게요. 마지막으로 하나는 이제 우리 손흥민 선수 푸스카스상 받을 때 네. 올해 세 가지가 다 이루어졌고요. 그 중에 뭐 하나만 꼽으라면 저는 뭐 오늘 블랙핑크를 들었으니까 저는 네. BTS의 Life Goes On 아무래도 네. 우리를 위로한 아하. 그걸 고르고 싶습니다. 네, BTS를 뽑으셨고요. 그럼 이미용 기자께서 하나를 뽑으라고 한다면
저는 뭐 아무래도 조금 전에 조성원 선생님 말씀해 주셨지만 저는 아카데미상 네. 기생충 수상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사실 정말 아카데미 최우수 작품상을 우리나라 작품이 탄다는 거는 정말 상상도 못했던 일이에요. 그러니까요. 영어는 특히 또 종합예술이라서 네. 더 그렇고요. 네. 네, 그럼 여기까지 듣고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네, 오늘 뉴스하이킥 크리스마스 특집 2020 키워드 선곡 함께 하셨습니다. 두 분 어떠셨는지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임희웅 기자님 어떠셨습니까? 네, 오늘 뭐 저기 못다 푼 2020년 한 해 동안의 키워드들을 또 풀어낼 수 있어서 네. 체증이 좀 내려가는 것 같은 느낌도 있었고 또 특히 그 앞에 계신 조승원 선배 생각보다 더 지독한 그 매니아시군요. 네. 배우고 예. 갑니다 오늘. 네. 네. 마치 두 분이 보이지 않는 불꽃 튀는 경쟁을 한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조성 기자님 오늘 어떠셨어요? 제가 가장 좋아하는 음악 전문 기자 임희훈 기자를 직접 뵐 수 있어서 너무나 영광이었고요. 예. 그거 하나만으로도 저는 뭐 너무 행복한 네. 시간이었고 2021년에는 정말 좀 좋은 일 좀 많이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게요. 네. 그러게요. 표창원의 뉴스 하이킥 크리스마스 특집 2020 키워드 선곡 함께 했고요. 3, 4부에는 아까 제가 예고 드렸죠. 제작진을 쪼르고 쫄라서 드디어 마련된 스포츠 특집 준비되어 있습니다. 엠스플 뉴스 도상현 기자와 스포츠 덕후 개그맨 황현희 씨 모실 테니까요.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조성원 기자, 임용 기자 두 분 고맙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네, 메리 크리스마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늘의 표정. 하늘에는 영광, 땅에서는 평화. 예수 탄생, 성탄을 축하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오늘은 종교를 떠나 모든 사람이 사랑과 평화를 주고받고 누리는 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천주교 신자로서 종교가 없거나 다른 종교를 가진 분들에게 더 큰 사랑과 축복을 드리고 싶습니다. 기독교의 종주국이라고 할 수 있는 미국과 영국, 유럽에선 서로 기독교인임을 아는 사이가 아니라면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인사말 대신 해피 할러데이라는 인사를 합니다. 카드에도 그렇게 쓰죠. 종교가 없거나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마음의 표현입니다. 2020년 전 이 땅에 오셨던 예수님은 사랑과 관용, 이해와 포용을 가르치셨습니다. 성당 주일학교와 성경 공부 시간에 예수님은 종교가 다른 사마리아인 등 이방인들의 선행을 칭찬하셨고 하느님을 섬긴다고 주장하는 성직자나 교인들의 악행을 엄하게 꾸짖고 무섭게 벌하셨다고 배웠습니다. 우리 곁에서 가장 힘들고 어렵고 아파하는 분들이 예수님이라고도 배웠습니다. 부디 크리스마스가 약하고 상처받은 사람들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신 예수님의 사랑을 생각하고 실천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느님과 예수님을 내세워 권력과 사익을 챙기고 거짓과 선동, 미움과 혐오, 차별과 배제, 갈등을 부추기고 퍼뜨리는 가짜 기독교, 가짜 성직자들이 반성하고 회개하고 변하는 시작이길 기원합니다. 그 어느 때보다 사랑과 평화를 기원하는 오늘의 표정이었습니다. 함께 들으실 노래는 샘 스미스, Have Yourself a Merry Little Christmas입니다. 네, 샘 스미스, Have Yourself a Merry Little Christmas 듣고 오셨습니다. 광고 듣고 2020 스포츠 특집 도상현 기자 그리고 개그맨 황현희 씨와 돌아옵니다. 네, 표창원의 뉴스 하이킥 오늘은 크리스마스 특집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앞서 1, 2부에서는 최고의 음악 전문가들과 함께 음악으로 올 한 해를 정리해봤고요. 지금부터는 자타공인 스포츠 전문가들과 함께 스포츠 특집으로 꾸며보려고 합니다. 제가 평소에 너무나 하고 싶었던 특집이었는데 제작진을 조르고 조른 끝에 드디어 성사가 됐네요. 매주 금요일 저녁에 먼 길 오셨다가 딱 8분만 방송하고 돌아간 엠스플 뉴스 도상현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특집이라서 평소보다 정말 훨씬 오래 얘기할 수 있게 됐는데요.
제작진이 산타가 된 것 같아요. 성탄 선물 같은 느낌 안 드세요? 그렇습니다. 제가 이제 어느 정도 이제 나이가 좀 찼다 보니까 이제 네. 이 성탄 선물 받는 거는 예전에 끝이 났는데 그래요? 이 제작진분들께서 또 이렇게 좋은 기회를 또 마련을 해주셔서 네. 오늘 또 재밌게 얘기할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았나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제가 더 큰 선물 받은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오늘은요 특집답게 정말 특별한 게스트 한 분을 모셨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에게 성탄절 선물 같은 게스트 아닐까 싶은데요. 개그맨 황현희 씨,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개그맨 황현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아우 예. 제가 이제 화면에서만 뵙고 저도 정말- 화면에서만 뵀어요. 아 그렇습니까? 예, 예. 뉴스에서만 많이 뵀는데 아 네. 실제로 이렇게 뵙게 되네요. 아하. 반갑습니다. 예. 제가 해야 될 말씀 먼저 치고 나오셔가지고 역시 스피드와 아하. 재치가 뛰어나십니다. 근데 이게 선물 같은 게스트라고 하는데 이게 좀 네. 부끄럽네요. 예, 스크루지 같은 게스트가 되지 않을까 성탄절에 좀 고민도 좀 되고 그러네요. 아 그러게요. 스크루지이실지 산타이실지 한번 좀 지켜보기로 하고요. 네네. 황인희 씨 올해 어땠어요? 개그계 전체가 참 많이 힘들었잖아요. 요즘 뭐 다 힘들죠, 사실. 예, 뭐 스포츠도 그렇고 뭐 개그, 뭐 방송 다 통틀어서 네. 정말 힘든 한 해가 아니었나 생각이 드는데 또 더욱 더 미안한 것도 우리 아이에게 좀 미안한 한 해가 되지 않았나. 네. 밖에 좀 외출도 좀 많이 하고 많은 또 좋은 것을 보여주고 싶었는데 그러지 못해서 좀 아쉬웠던 한 해가 되지 않았나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참 그렇네요. 도서영 기자는 아직까지 아기가 없잖아요. 그렇죠. 저는 예. 아직 결혼도 안 한 미혼이기 때문에 미혼이신 분들. 근데 산타 선물은 못 받는 맞습니다. 애매하게 끼어 있는 네네. 올 한 해 어떠셨어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아무래도 프리미어 리그도 3월 달부터 뭐 이제 해외 축구죠. 해외 축구도 이제 3월 달부터 중단이 된 기간이 또 길었었고 예. 이 메이저 리그도 결국에는 7월에야 개막을 할 만큼 진짜 이 스포츠의 공백기가 정말 많았잖아요. 네. 활력소가 사라진 이 몇 개월 동안을 좀 고통스럽게 보냈었던 것 같아요. 예. 뭐 개인적으로 진짜 코리안 시리즈 같은 경우에 관객이 항상 꽉 차 있는 모습을 맞아요. 많이 봐왔는데 좀 약간 좀 김이 좀 빠진 느낌인 느낌. 예, 그러니까요. 그런 생각이 좀 네. 들더라고요.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 맥주를 딱 땄는데 이게 싹 김이 다 빠져버렸어요. 뭔가 네. 미지근하다는 텁텁함만 느낌. 있는 네. 미지근한 그런 맥주를 느낌. 딱 먹었는데 치킨을 시켰는데 치킨 7에 말해온 듯한 느낌. 굉장히 좀 늦은 느낌이 좀 들어서 맞아요, 아쉽습니다. 맞아요. 예. 이 팬들이 다 공감하실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딱 하나 장르 불문, 분야 불문 한 경기 이것만큼은 2020 내가 꼽을 수 있다. 황인 씨 어떤 경기였습니까? 저는 아무래도 좀 코리안 시리즈가 아니었나 생각이 들어요. 국내 네. 경기에서는. 왜냐하면 사실 NC라는 그룹이 처음에 이제 등장을 할 때만 해도 수준 미달이다. 이 리그에 못 들어온다. 프로리그에 낄 수는 없다. 막 이런 평가를 받았는데 처음에 그랬죠. 예, 10년 안에 우승을 차지하는. 그래서 남의 미래는 함부로 이제 결정되는 맞아요, 것은 맞아요. 아니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 그 마지막에 또 그리고 그 NC의 상징이던 그 집행검. 검을 예. 집행검을 딱 들으면서 환호하는 모습. 그리고 FA에서 정말 성공 사례를 왜냐하면 FA들이 뭐 먹튀다 이런 평가를 굉장히 많이 들었는데 돈값 예. 못하는 선수들이 많죠. 그렇습니다. 예, 그런 FA 평가를 한 번에 뒤집어주는 양의지 선수의 등장만으로 해도 예. 이 대한민국 프로야구에서 아주 정말 역사적인 일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역시 코리안 시리즈 NC의 돌풍 양의지 선수의 집행검 뽑아주셨는데요. 그러면 도상현 기자는 어떤 경기를 뽑으시겠습니까? 저는 이제 류현진 선수 이제 네. 9월 25일이었죠. 아하. 이제 양키스 네. 그동안 이제 류현진 선수와 양키스의 맞대결이라고 하면 사실 걱정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았거든요. 오늘도 맞아요. 이제 참 큰일 났다. 아니, 이렇게 그때 우리가 그랬잖아요. 네, 이게 네, 네. 징크스 있다. 이거 걱정된다. 어떡하냐. 네, 예.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 마지막이었습니다. 이 네. 마지막 양키스전에서 7이닝 5피안타 무실점으로 또 맞아요. 완벽 투 예. 시즌 5승을 또 거뒀었는데요. 좀 아쉬웠었던 부분은 이때 또 이제 109 넘게 이제 이 공을 던지면서 투수가 맞아요. 좀 많아지면서 예. 포스트 시즌에까지 영향을 준 게 아니냐 뭐 이런 얘기들이 좀 있었던 게 뭐 아쉽기는 하지만 어쨌든 양키스 징크스를 깬 경기라는 점에서 저는 요 경기가 굉장히 좀 인상적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러니까 MLB는 그냥 정규 시즌까지만으로 딱 하고 그 이후는 기억에서 지워야 될 것 같아요. 포스트 시즌 저는 안 했다고 생각을 하려고요. 안 했다고 생각하고 네, 그 마지막 피날레 양키스를 꺾는 그 모습 맞습니다. 정말 대단했습니다. 아니 퓨디제이님께서는 뭐 최고의 경기 뽑으시는 거 혹시 있으세요? 스포츠도 굉장히 좋아하시잖아요. 예, 두 분이 다 이 야구를 뽑으셔가지고요. 네, 축구로 한번 저는- 가볼까요? 예. 저는 제 아들이 뛰었던 경기를 뭐야? 예 죄송합니다. 아무래도 유망주다 보니까 아니 여기서 아들 얘기가 나오면 어떡합니까? 아니, 다른 이거. 경기가 별로 예. 재미가 없어요. 네. 아들 경기만. 예. 예, 알겠습니다. 아이고, 예. 그렇습니다. 네. 그렇고요. 이 방송 듣고 계신 분들도 각자 자신만의 올해의 경기가 있을 텐데 그 누가 뭐래도 올해 최고의 선수는 바로
이분일 겁니다. O coreano vai para o 2-1, Heung-min Son, o remate e o golo. Não falha o coreano. 예, 코리아노 쏜 뭐 이런 얘기가 막 들려요. 뭔 말인지 잘 모르겠지만 이게 뭐 영국 해설은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아니에요. 예, 네. 영어는 아닙니다. 남미 쪽 같은데요? 예, 느낌이? 스페인어 같은 느낌이 드는데 어쨌든 네. 누가 들어도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알죠. 아 그럼요. 명실상부 최고의 예. 선수죠. 예. 대단한 손흥민. 네. 그러니까 아까 뭐 이제 최고의 경기 또 아쉽게 네. 제가 뭐 류현진 선수를 먼저 선정을 했지만 이 손흥민 선수가 프리미어리그 이제 사우스햄튼전에서 한 경기 또 4골이라는 맞아요. 또 대기록을 한번 또 세우지 않았습니까? 예, 예. 올 시즌 정말 또 최고의 활약을 펼치고 있는 이 손흥민 선수. 야 진짜 2020년을 꼽을 때 꼭 빼놓지 네. 말고 얘기해야 되는 스포츠 스타가 아닌가 생각이 그러니까요. 듭니다. 네. 두 분 다 경기는 야구 경기를 뽑아놓고 지금 손흥민 선수에게 좀 예, 예. 업혀가려고 아니 눈치껏 하시는데. 축구 좀 하나 뽑지 그랬어요. 내가 야구를 그러니까 했어요. 말이에요. 예. 조금 뭔가 예상을 못하셔가지고 조금 쑥스러운 상황이 되셨습니다. 네. 두 분 전문가가. 어쨌든 과거 우리가 외환 위기 때 힘들 때 박찬호 선수하고 그렇죠. 박세리 선수 그렇죠. 네네네. 그분 두 분이 국민들을 어떻게 보면 살렸다라는 그런 표현까지 있는데 꿈과 희망을 주셨죠. 그랬죠. 예. 네네. 지금 이 코로나19 사태에서는 이분들이 우리를 살리고 있다 이런 생각도 드는데 아니 황현희 씨도 사실 소문난 스포츠 팬이면서 전문가신데 저 전문가는 아닙니다. 부끄럽습니다. 손흥민 선수 경기는 네네. 사실 보려면 우리가 늦은 밤 아니면 새벽 뭐 이래서 아. 잠을 잘 수가 없잖아요. 어떠셨어요? 그렇죠. 사실 그 주말의 기쁨이죠. 예, 뭐 진짜 맥주 한 잔 사놓고 뭐 맛있는 거 이렇게 이제 냉장고에다 넣어놓고 예. 축구 보면서 저는 TV로 잘 안 보고 저는 휴대전화로 많이 왜냐면 또 TV로 보면 또 아내에게 혼나기 때문에 소리 때문에 그렇죠, 커서. 그렇죠. 이어폰 끼고 휴대전화로 침대에서 이렇게 보고 골 넣으면 저도 모르게 소리 질러서 전부 다 깨는. 그래서 오히려 더 혼나는. 악영향을 끼치는 그렇습니다. 정말 그 아까도 말씀했다시피 네. 그 손흥민 선수의 경기 게임 뭐 골 이런 거는 요즘 안 그래도 힘든데 정말 그 힘든 걸 잊게 만들어주는 맞아요. 그런 선수이지 않나? 예. 그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이제 정말 최고의 선수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글쎄 두 분도 그런지 모르겠는데 저희가 어렸을 때 클 때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었던 말은 뭐냐면 피지컬의 차이, 신체적 차이, 국제 수준의 높은 벽 맨날 그 소리만 들었어요. 그렇죠. 그다음에 골문 처리 미숙, 골 결정력. 골 결정력 부족 네. 뭐 이러면서 대한민국 축구는 네. 안 된다. 어떻게 해서든 유럽이나 브라질, 남미 팀하고 경기할 때는 최대한 방어해서 골을 덜 먹도록 하고 다른 팀의 사이 경기에서 승점을 올려야 된다. 이런 얘기만 못이박히도록 들었는데 이 세계 최고의 무대 EPL을 점령하는 손흥민 선수 보면은 정말 뭔가 다르죠. 어렸을 때 그 억울함, 그 말들이 잘못됐다는 거 이런 것들 막 느껴. 어떠셨어요? 아니 그땐 잘못됐었죠. 사실 그 아직도 볼리비아전 미국 월드컵에서 예. 황선홍 선수의 그 골대를 넘는 슛 아직도 기억에 나고 도쿄 일반 한일전에서 최용수 선수가 헤딩했는데 그 뭐 하늘 위로 날아가는 뭐 그런 장면도 좀 기억이 나는데 사실 골 결정력만큼은 대한민국에 약간 좀 많이 고질적인 뭐 문제였죠. 근데 손흥민 선수만큼은 그거를 해결해 주는 아니 세계 저기 들어가 최고의 약간 이런 슛 대비 골 1위라면서요? 세계 현역 중에. 그렇죠. 이번에도 골 넣은 거 보셨죠? 그 굉장히 먼 거리에서 오른쪽으로 감아차서 그러니까. 그 골이 들어가는 지금 영국 사람들 난리 났습니다. 그 예. 골 보고. 예. 그러니까 진짜 말씀하신 것처럼 슈팅 대비 득점이 네. 지금 이 유럽 5대 리그 중에서 손흥민 선수가 또 1위거든요. 1위라면서요. 네, 어. 그만큼 진짜 골 냄새를 잘 맡고 이 FA컵에서도 이 손흥민 선수가 득점을 했는데 예. 또 이제 이 라인을 딱 부수고 득점을 했는데 여기에서 또 이제 오프사이드 오심이 또 나오면서 아쉽게 또 득점이 안 된 그런 장면들도 좀 있었습니다. VAR이 없는 경기라면서요. 네네네. 그래가지고 사실은 자 그럼 이쯤에서요 손흥민 선수가 제일 좋아한다는 방탄소년단의 다이너마이트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네, 우리 황현희 씨가 예전에 개그 콘서트에서 했던 코너 중에 집중 토론 여전히 지금 기억이 나는데요. 네네.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처럼 답을 내릴 수 없는 질문들을 던지는 코너였잖아요. 네, 맞습니다. 오늘 한번 그 코너를 잠시 좀 잔인한 코너입니다. 전성기의 박지성 그리고 지금의 손흥민 누가 더 잘하는지 황현희 씨. 왜 저부터 와요? 아니 이거 원조니까 책임지셔야죠. 이거 되게 무서운 질문이거든요. 왜냐면 예. 아빠가 좋아, 엄마가 좋아가 사실 누구 고를 수가 없잖아요. 근데 엄마가 좋다면 뭐 아빠는 뭐 돈 벌어오는 기계야, 막 이런 식으로 해석이 또 되니까. 맞아요, 아빠 하나요. 예. 예. 그래서 이게 굉장히 지금 해외 축구 팬들에게 굉장히 큰 논란입니다. 사실 그쵸. 누구 한 명을 얘기해도 바로 피드백이 오는. 민감합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저는 이렇게 좀 평가를 하고 싶어요. 지금 현재 예. 영국 리그 프리미어 리그에서는 손흥민,
국대에선 박지성. 네, 이렇게 좀 이렇게 나눠서. 양다리를 좀 살짝 좀 거치고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이 들어요. 황현희 씨 답지 않네요. 너무 네. 지금 줄을 타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거침없고 도발적인 개그계 참 네네. 용감한 분인데. 손흥민 하겠습니다. 네, 여기 결정하셨어요. 네네, 손흥민입니다. 뒷감당은 뭐 책임지시고. 도상현 기자는요? 저는 뭐 이제 소득면을 뭐 하셔서 네. 뭐 그런 거는 조금 있는데 저는 그래도 역시 박지성 선수 또 이 정이 있기 때문에 박지성 선수 일단은 선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근데 이 손흥민 선수랑 박지성 선수랑 사실 각이 좀 다른 게 다르죠. 손흥민 선수는 약간 골게터 느낌인 거고 박지성 선수는 약간 팀을 이끌어가는 그러니까. 미드필더로서의 중흥에서 이제 지휘를 하시는 이런 분이라 예. 직접적인 비교를 한다는 게 좀 약간 좀 아이러니하긴 합니다. 그렇죠. 일단은 뭐 포지션이 다르기 때문에 직접적인 비교를 할 수는 없겠지만 일단 뭐 누가 더 잘한다고 생각을 하느냐 이런 질문에는 뭐 여러 가지가 좀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실력적인 부분에서 누가 더 잘한다고 생각하냐 이러면은 사실은 뭐 손흥민 선수 같은 경우야 뭐 선발 출장이 이제 당연한 선수고 그렇죠. 오늘은 아침에 일어나서 뭐 골을 넣었나 못 넣었나를 이제 확인하는 선수잖아요. 아 이제 달라졌습니다. 몇 골 넣었지? 약간 이렇게 맞아요. 멀티야? 하나야? 또 두 골이야? 헤트트릭 했어? 약간 이런 느낌. 케인이 어시스트 한 거야? 안 한 거야? 뭐 이런 거. 또 케인이? 예. 이런 느낌. 근데 다만 저는 이제 음. 박지성 하면 앞서 이제 황린 씨도 말씀 주셨지만 아련한 그 가슴이 있어요. 그렇죠. 네. 두 개의 심장 거의 최초로 EPL을 돌파한 거잖아요. 그럼요. 본격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그 정말 마지막에 특히 챔스리그에서 못 올라간 거. 해축의 아버지라는 평가가 있잖아요. 예, 사실 예. 국내에서. 그러니까 예. 진짜 이 뭐 말씀하신 것처럼 뭐 박찬호 선수냐 류현진 선수냐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는 뭐 네. 당연히 지금 뭐 류현진 선수야 뭐 사이영상 순위에도 또 들고 굉장히 훌륭한 성적을 거뒀지만 이 맨 처음에 누가 개척자인가 예. 저는 이 프론티어 누가 과연 이 개척자인가 요것도 굉장히 좀 중요하다고 생각을 맞아요, 하거든요. 맞아요. 이 박지성 선수의 전철이 없었더라면 손흥민 선수가 이 프리미어리그에서 물론 뭐 분데스리가에서도 좀 잘했습니다만 아니 그렇게 따지면 우리나라 초대 대통령이 제일 위대한 대통령은 아니잖아요. 뭐 그렇게 따지면 뭐, 그렇게 따지면 예. 차범근 선수한테 그렇죠, 가야죠. 그렇죠. 그렇게 따지면 그렇게 가야죠. 예. 예. 콜럼버스가 제일 위대한 전 맞아요. 세계에서 이런 사람 아닙니까 그러면? 그래도 이 당황하신 것 아니, 같은데. 예. 상당히 그렇게 당황했어요. 나오신다 지금 도상희 기자 이거죠? 처음으로 네. 당황했습니다. 이 박지성 선수 네. EPL 프리미어리그 4회 우승입니다. 리그컵 3회 우승입니다. 그렇죠. 네. 챔피언스리그 우승도 해봤습니다. 아하. 그리고 월드컵 이 2002 월드컵에서 4위 했었죠. 아, 손흥민 선수 우승 혹시 했나요? 우승 경험 없죠. 올해 혹시- 준우승. 예, 준우승했죠. 챔피언스리그에서. 네네. 예. 아, 그걸로 끝냈다. 네. 아, 알겠습니다. 반박 들어갈까요? 어떻게 할까요? 이거? 아니면 뭐 받아- 여기까지 받아쳐요? 또 이게 예. 뭐 황인희 씨가 예, 예. 형님으로서 네네. 이렇게 그냥 받아주시고 알겠습니다. 예. 예. 자 그러면 이 얘기는 꼭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그거 하나만 여쭤보면 안 돼요? 예, 뭐요? 표창원님께서는 누가 더 나은 것 같아요? 아니야 낮고 먹었던 다시 말씀드렸잖아요. 일단 우리 세대는 네네. 박지성은 말이 필요 없어요. 어. 그냥 뭐 성적이고 골 수고 뭐 이런 거 통계 숫자 다 필요 없어요. 그냥 박지성이지 박지성이니까. 박지성. 그 국가대표에서 또 일본과의 활약을. 네. 아까 말씀하셨지만 예? 그 대첩에서 골 넣고 산책 세레머니. 아, 그렇죠. 아니 눈물 나잖아요. 자, 여기서 박지성으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박지성 선수네. 예. 목이 매네요. 그리고 손흥민 선수는 또 예. 아직까지 써내려갈 수 있는 또 이제 맞아요. 업적들이 또 남아 있지 않습니까? 맞아요, 이제 맞아요. 뭐 커리어가 말미가 되면은 저는 뭐 그 점을 높이 사거든요, 네네. 사실. 예, 예. 그러니까요. 이거 박지성, 벌써 박지성 선수는 사실 그 월드컵 4강만으로 끝나는 맞아요. 이야기예요. 그럼요. 근데 손흥민 선수는 앞으로 발전 가능성이 지금 현재 은퇴를 하지 않은 시점만 해도 비교가 가능하다. 그렇죠. 이 점을 좀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사실. 예, 예. 예. 월드컵 역시 4강에서 더 발전하면 이제 대한민국 우승하나요? 아, 그럼 우승할 수도 있죠. 우승도 해볼 예, 수 예. 있는 거죠. 예, 우리 현재 그렇습니다. 득점 2위잖아요, 프리미어리그. 득점 1위도 할 수 있는 예. 가능성도 열려 있는 선수이기 맞아요. 때문에 저는 가능성에 투자를 좀 하고 싶습니다. 예. 발롱도로도 이제 타야 되고 네, 가능성에서 일단은 미래로 두고 현재로서는 박지성에게 도상현 기자도 몰표로 동의합니다. 끌어들어 네. 하겠습니다. 자, 표창원의 뉴스 하이킥 크리스마스 특집 2020 스포츠 함께하고 계시고요. 도상현 기자 그리고 개그맨 황현희 씨 나와 계십니다. 광고 듣고 바로 돌아오겠습니다. 손흥민 선수의 간접 신청곡도 들었고요. 손흥민 선수, 박지성 선수 축구 얘기 실컷 했는데 뭐 실컷은 아니죠. 아직 부족하긴 하지만 더 하고 그래도 싶어요. 예. 야구 얘기도 좀 해야 되니까 이번에는
류현진, 김광현 두 선수를 한번 붙여볼까요? 이 두 선수도 정말 우리에게 큰 기쁨 줬잖아요. 그럼요. 네. 먼저 류현진 선수 올해 성적을 조금 정리해 주실까요, 도선님? 네. 이 올 시즌에 류현진 선수가 5승 2패 67이닝 동안 평균 자책점 2.69를 또 기록을 했습니다. 예. 이게 이제 아메리칸 리그에서 평균 자책점 4위, 전체 4위에 이제 오른 기록이고요. 네. 이 싸이 영상에서도 또 3위를 차지하면서 그렇죠. 2년 연속 최종 후보 3인에 또 포함된 또 이게 아시아 투수로도 또 최초고요. 네. 얼마 전에 이 워렌 스판상을 또 수상을 했습니다. 요게 이제 이 메이저리그 전체입니다. 요건 아메리칸 리그, 내셔널 리그 이제 다 통틀어서 이 최고로 잘한 이 좌완 투수에게 또 주어지는 상인데요. 대단하잖아요, 이건 진짜. 네. 뭐 랜디 존슨이 뭐 4번이나 탔었던 그런 상인데 네. 요거를 이제 류현진 선수가 수상을 하면서 야 2020년 최고의 좌완 투수는 류현진이다. 이렇게 또 말씀을 드릴 수 있게 됐습니다. 네. 그럼 황현희 씨는 정말로 연예계 소문난 야구광이신데 네네. 류현진 선수에 대해서 냉철한 올해 활약을 분석을 해주신다면? 저는 개인적으로 류현진 선수가 그 신인 등장할 때부터 충격을 받아가지고 신인상과 MVP를 독차지하면서 그래서 저는 심지어 그 제 꿈 중에 하나가 메이저리그를 보러 가는 게 꿈이에요. 그래서 류현진 선수 선발 날에 맞춰서 예. 미국에 갔다 온 적도 있어요. 아, 진짜? 예, 너무 야구 이 게임을 LA 좋아해서. 다저스 있을 때요? 예, 다제 스테디움에 있을 때 거기 한번 다녀왔었는데 네. 류현진 선수는 아까도 말씀하셨다시피 뭐 워렌 스판상 최고의 자완에게 주는 거 아닙니까? 전 세계에서 딱 한 명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일단 2점대 방어율도 나왔고 싸이 영상의 후보도 올랐었고 내년에 뭐 무난하게 저는 제 1선발로서 당연하게 20승 도전해보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리고 약간 다른 게 박찬호 선수 얘기를 우리가 메이저리그 하면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빼놓을 수 없잖아요. 근데 네. 박찬호 선수랑 또 류현진 선수 또 각이 달라요. 다르죠. 박찬호 선수 약간 윽받지르는 투구를 맞아요. 했다라고 파워. 보면은 류현진 선수 사실 파워와 기교를 좀 기술. 지능적인 피칭을 지능, 하죠. 그렇죠. 예. 그리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박찬호 선수가 던지면 약간 좀 보면서 좀 불안할 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삼진 3개를 연속으로 잡다가 맞아요, 갑자기 맞아요. 볼넷을 또 연속으로 3개를 내주다가 한 그러니까요. 이닝에 2개의 말로 홈런을 한 선수에게 맞고. 맞아요. 근데 현진이 죄송합니다. 현진이 형님. 류현진 선수는 예. 무사주자 1, 2루에도 그러니까 불안한 마음이 불안하지 없어요. 않아요. 말로 해도. 워낙 위기 관리 능력이 뛰어나고 네. 정말 이런 선수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선발 투수가 아닌가. 내년에 무난하게 저는 18승까지 무난하게 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다음에 우리 투머치 토커 박찬호 선수를 직접 모셔놓고 자신 있으세요? 이런 얘기 하실 자신 있어요? 저도 박찬호 눈앞에서? 선수의 그 사인볼과 사진이 집에 걸려 있어요. 사실. 빠져나가십니다. 예, 근데 또 아니 이제 그런데요. 네네. 아니 아쉬운 점도 있어야 될까 완벽하진 않잖아요. 류현진 선수요? 예. 아쉬운 점 딱 하나 있습니다. 코로나19 사태가 과연 언제까지 이어질 것인가. 아이고. 사실 왜냐하면 류현진 선수에게 선발 기회가 많이 주어졌는데 올해 5승 2패지 않습니까? 그만큼 선발로 나오는 시간이 너무 적었기 때문에 승수가 적었지. 선발로 나오고 무난하게 MLB 경기가 진행이 된다면 저는 뭐 15승 이상은 기본으로 한다고 봅니다. 15승 이상. 네네. 네. 황인희 씨의 이런 예측, 도상현 기자, 과연 내년 류현진 선수는 어떨지 우선 첫 번째 내년 메이저리그 개막전 선발 투수 이건 확실한가요? 당연히 이건 이건 류현진 확실하죠. 선수일 것 같아요. 지금 뭐 토론토 블루제이스가 이 FA 시장에서 뭐 대어들을 많이 노리고 있는 건 사실인데요. 예. 뭐 선발 투수 보강이 뭐 제일 필요하다는 얘기는 현지에서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뭐 네. 그러다 보니까 뭐 다른 선발 투수를 영입하면 뭐 밀리는 게 아니냐 뭐 이런 얘기들을 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예. 사실 올 시즌에 류현진 선수가 이 처음으로 FA로 넘어왔기 때문에 넘어와서 좋은 성적을 보여줬기 때문에 예. 투자할 가치가 있구나라는 걸 이제 토론토 수뇌부에게 보여준 거거든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 뒤이은 투자까지 이어진 겁니다. 여기에 이제 올 시즌에 류현진 선수 활약으로 이제 가야구까지 또 진출했기 때문에 네. 내년에도 뭐 당연히 이 개막전 선발 뭐 부상만 없다고 한다면 류현진 선수가 또 나갈 거로 저도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뭐 지금 영입 대상이 뭐 다르비슈 일본에 예. 와도 1선발입니다. 류현진 선수가 그렇죠. 류현진, 네. 비교가 안 됩니다. 사실 다르비슈보다 한 단계 위의 선수로 평가받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이런 거는 그렇죠.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예. 황인 씨, 김광현 선수의 올해 활약은 어떻게 보세요? 김광현 선수도 정말 처음에만 해도 그 세인트루이스 쪽에서 마무리를 쓰면서 이게 뭐 하는 짓이야. 왜 선발로 데려가지고 많은 분들이 화를 냈죠. 뭐 하는 거야 전문가들도 지금 약간 그렇고,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김광현 선수 너무 훌륭한 피칭 보여주셨고 예. 특히 김광현 선수와 류현진 선수의 또 차이점 김광현 선수도 또 다이나믹하잖아요. 맞아요. 그 투구 폼이 사실 예. 그 보는 사람으로 알고는 시원시원하거든요. 던지는 역동적이에요. 폼이나. 예 그리고 삼진을 또 더 많이 잡아낸 한 해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 경기를 보는 재미 이런 것은 김광현 선수가 훨씬 더 낫지 않았나.
않았나라는 생각도 드는데 한 가지 안타깝게 리스크가 존재하는 건 사실 그 세인트루이스 최고의 포수인 몰리나가 아직까지도 좀 계약을 안 하고 있는 상태여서 몰리나가 만약 팀을 떠난다 이러면 김광현 선수의 성적은 어떻게 될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몰리나 얘기 주셨는데 사실 김광현 선수가 이 투구의 그 타임이죠. 간격이 엄청 짧잖아요. 네. 그냥 바로바로 맞아요. 던지는데 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몰리나 아니겠어요? 그냥 맞아요. 믿으니까. 그렇죠. 이게 믿는 몰리나 대로. 선수는 또 아무래도 워낙 베테랑이기 때문에 최고의 이 대부분의 타자들에 대한 데이터를 본인이 또 머릿속에 다 저장이 되어 있는 그런 선수거든요. 그렇죠. 이 몰리나 선수가 던지라는 대로 사실 김광현 선수는 던졌다. 본인이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참 이 메이저리그 적응에 큰 도움을 줬던 선수입니다. 네. 근데 이제 만으로 나이가 38이고 또 내년에도 또 $1,000,000 이상의 계약을 원하고 있는 상황에서 세인트루이스가 코로나19로 정말 재정적인 타격을 많이 받거든요. 감당을 못한다. 네, 지금 이제 몸값을 감당을 못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예. 아무래도 결별이 조금 유력한데 이게 이제 김광현 선수에게도 악재가 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토론토로 가면 안 되나요? 류현진 선수. 그러니까 류현진 선수가 같이 이제 나온 프로그램에서 네. 이제 뭐 데려가고 싶은 선수 없느냐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자기는 괜찮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아무래도 이제 젊은 포수들을 자기가 이제 잘 키워가지고 끌고 가겠다. 뭐 이런 젠슨이라든지. 얘기가 있나. 네네네. 근데 이 선수들이 한국말 알아듣지 못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근데 이게 혹시나 류현진 선수가 한국에서 얘기를 한 게 또 예. 번역이 되어가지고 또 현지에도 그러니까. 전달이 될 수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팀 리더로서 류현진 선수가 좀 말조심을 한 게 아닌가. 물론 몰리나 선수가 오면 너무 좋지 않겠습니까? 그럼요. 당연하죠. 저는 개인적으로 세인트루이스가 사실 가을 좀비라고 불리면서 가을 야구에 굉장히 강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몰리나가 있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일들이었거든요. 사실 이번 NC 우승도 사실 걸출한 포수 양의지 선수가 없었다면 저는 불가능했을 거라고 보거든요. 근데 세인트루이스는 아마 이번에 몰리나를 놓치면 김광현 선수도 약간 좀 힘들어질 수도 있고 네. 팀 자체에서도 좀 힘들어질 수 있다라고 봅니다. 네. 지금 황현희 씨가 NC의 우승을 다시 언급해 주시고 양의지 선수의 리드 포수로서 역할 말씀해 주셨는데 얼마 전에요. 지난달이었죠. 네. 우리 뉴스아이킥에 한화의 심장 김태균 선수가 다녀가셨습니다. 김태균 선수가요. 예, 뉴스아이킥이 그런 곳이에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황현희 씨도 그냥 주접시 오신 거 아닙니까? 감사합니다. 예. 저희도 이 형이 영광인데. 같이 불러줬으면 참 좋았을 거예요. 예. 할 말 많았거든요. 마지막 회. 예. 아니 하루에 태양이 두 개가 뜰 수는 없잖아요. 불편하게 왜 이러세요? 그래서 예. 이 하나 얘기도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이 하나 팬들이 부처잖아요. 그런 보살이라고 불리기도 하고. 저는 이제 하나 팬을 오래 하신 분들은 네. 절대 사람을 배신하지 않는다. 이런 생각을 좀 갖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그러실까 저는 지금 궁금해요 사실은. 저는 사실 좀 탈모가 오는 것 같아요. 올해 야구 보다가 예. 너무 힘들었습니다, 진짜. 어떠세요? 황인희 씨는 올해는 한화 네. 좀 나아질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올해 사실 한화가 예. 이제 뭐 감독부터 코칭 스태프까지 외국인을 영입을 하면서 완전 쇄신을 하려고 노력을 하는 것 같은데 사실 그 기존에 또 베테랑 선수도 은퇴하고 그다음에 뭐 이용규 선수도 이제 팀을 나가고 좀 약간 팀을 리빌딩하는 시즌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사실 올해도 큰 기대는 없습니다. 개인적으로 잘했으면 진심이 좋겠는데, 나오시는? 잘했으면 좋겠는데 이게 마음만으로는 안 되는 거잖아요. 아니 외국인 선수도 저 대만에서 이렇게 막 그 뭐 이렇게 잘 안 되는 선수 막 네. 그러던데요. 사실 성적이 좀 좋지는 않은데 그 예. 스카우터 부분의 말을 좀 빌리면은 그 선수가 좀 약간 부상 때문에 그런 거지 실제 그 본인의 능력을 찾으면 괜찮다고 얘기는 그쪽 입에서 나온 거고요. 사실 개인적으로 좀 불안하긴 합니다. 근데 이번에 저는 개인적으로 가장 고무적인 거는 우리 또 두산에서 왕조를 이뤘던 수비 코치인 조성환 코치님이 또 하나로 오셨잖아요. 또 개인적으로 제 고등학교 선배님이시기도 하고. 여기서 또 하기로 네. 근데 이 사실 제일 중요한 건 수비라고 봐요. 사실 하나의 고질적인 문제 중에 하나가 맞아요. 수비 불안이거든요. 사실 뭐 유격수, 뭐 이 센터 라인이라고 하잖아요. 이루수, 뭐 포수, 중견수 요 라인이 매년 좀 불안했는데 맞아요. 수비가 좀 확실하게 좀 잡아주고 기본기를 잡아가서 올 한 해는 정말 리빌딩하는 시즌이 되지 않을까?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근데 황윤 씨 듭니다. 얘기를 들으면 도대체 한화가 잘한다는 건지 못한다는 건지 감이 전혀 안 잡히는데 도상현 기자가 전문가로서 다시 한번 냉철하게 한화의 올해 어떻게 보십니까? 솔직하게 얘기해 주세요. 그러니까 사실 한화가 그동안 이제 암흑기를 굉장히 오래 겪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 이제 2018년이었죠. 이때 3위를 하면서 오랜만에 정말 오랜만에 이제 가을 야구를 했고
이러면서 이제 리빌딩 기조가 한번 좀 어긋난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제 잘 가던 게 이제 갑자기 또 이제 투자하는 분위기로 갔다가 또 이제 갈팡질팡하는 이런 모습이 또 이어진 거죠. 요번에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카를로스 수베로 감독 이제 사단을 아주 데려왔습니다. 네. 요 코칭 스태프의 면면이 아주 뭐 쟁쟁한데요. 그렇죠. 뭐 이 타격 코치로 온 이제 워싱턴 코치가 걸출한 유망주들을 또 네. 키워낸 그런 선수이기 때문에 기대가 또 굉장히 크신 것 같고 또 지금 이 노장 선수들, 베테랑 네. 선수들을 다 정리를 또 많이 했어요. 예. 이러면서 이제 연봉도 22억 가까이 또 절약을 했거든요. 이제 젊은 이 선수들과 함께 이 제로 베이스에서 새로 만들어가는 재미가 어느 정도 좀 하나 팬분들께서 거쪽에서 좀 보시는 재미를 찾으셔야 되지 네. 않을까. 볼 생각이 좀 듭니다. 재미는 있을 것이다. 하나만 더 추가하면 사실 김태균 선수가 은퇴한 이유 중에 하나가 저는 개인적으로 노시환 선수, 그러니까 이제 이번에 처음으로 두 자릿수 홈런을 때려낸 이제 거의 신인급의 선수가 있는데 네. 이 선수의 성장이 과연 내년에 어떻게 될 것인가도 좀 관전 포인트가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예. 네네. 자, 그러면요. 도상현 기자는 사실 삼성 라이온즈 팬이잖아요. 네. 예. 그런데 삼성 라이온즈 한때 왕조라고 불렸던 정말 투수 왕국의 뭐 이승엽 선수라든지 걸출한 타자들을 보유했던 강팀이었는데 올해 영 성적이 안 좋았어요. 왜 그랬다고 보십니까? 영 성적이 안 좋은 게 벌써 이제 5년이 됐습니다. 2015년을 마지막으로 계속 영 좋지 못했는데요. 네. 이제 저 같은 경우는 뭐 연고가 있는 것도 아닌데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승엽 선수에 빠져가지고 이제 삼성 라이온즈 팬이 또 됐거든요. 아, 네. 네, 그러니까 그때부터 2000년대 초반부터 삼성 라이온즈의 컬러 뭐 왔다 갔다 한 적도 있었고 말씀하신 뭐 투수 왕국인 적도 있었지만 뭐 이 최영우 선수라든지 혹은 이제 그 이전에는 뭐 양준혁 선수, 마영 선수 이렇게 진짜 핵심이 되는 그런 타자들이 있었잖아요. 네. 그랬는데 이게 이제 최근 몇 년 동안은 타선이 제일 제 몫을 못 해주면서 힘을 못 쓰면서 네. 좀 어려움을 겪었었던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올 시즌 같은 경우에도 뭐 뷰캐넌 선수가 정말 잘해줬고 이제 젊은 불펜 투수들도 분전을 했는데 이 타선에서 점수를 뽑아내지 못하면서 경기를 내준 경우가 굉장히 많았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요번 이제 겨울 FA 시장에서 이제 두산에서부터 이제 4년 50억에 오재일 선수를 또 영입한 거. 그렇죠, 요건 이제 오재일 아무래도 선수. 예. 장타력 보강을 좀 제대로 해보겠다. 이런 이제 마음가짐인 것 같습니다. 네. 자, 한화의 골수 팬인 황현희 씨가 바라보는 삼성 라이온즈의 이런 리빌딩 과정 네네. 어떻습니까? 잘 되고 성적 잘 나올 것 같습니까? 일단 뭐 그렇게 FA를 영입하는 삼성이 항상 부럽고요. 거포를 항상 영입해 가는 느낌이 좀 있어요. 근데 예. 삼성은 워낙 좀 그 이미지가 탄탄하잖아요. 그 왕조를 거쳤고 4회 연속으로 이제 한국 시리즈 우승한 팀이기도 하고 사실 그 실력이 어디 가겠습니까? 저는 삼성은 올해는 굉장히 좀 좋은 성적이 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짧은 생각으로 듭니다. 훈훈하게. 예. 근데 하나가 잘 됐으면 좋겠어요. 속마음은 그거잖아요. 예. 자, 그러면 삼성 팬인 도사영 기자가 한화 팬인 황현희 씨에게 덕담을 주신다면? 한화 이글스는 지금 이제 제대로 방향을 잡고 젊은 선수들과 함께 시작을 해보겠다. 이게 으쌰으쌰하는 이 분위기로 이어나갈 수가 있는 거거든요. 네. 이 패배 의식을 걷어주는 그런 감독으로 이제 수베로 감독이 이 외국인 감독이 한국 프로야구에서 이 실패한 적이 아직까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앞서 좋았죠. 로이스터 예. 감독도 이 롯데자이언츠가 기억납니다. 맞아요. 네 정말 어려운 그런 시기에 또 가을 야구를 진출시키고 이 노피어 최하위였다가 이제 그 다음에 가을 야구 진출했었죠. 갔죠. 가을 야구. 그렇죠. 예. 이 노피어 정신을 팀에 심어줬던 것처럼 이제 수베로 감독도 한화 이글스의 또 새로운 정신을 또 이식해주지 않을까 하는 기대가 좀 듭니다. 개인적으로 걱정되는 거는 이제 외국인 감독은 국내 야구에 대해서 그래도 좀 잘 모를 거 아니에요. 근데 네. 한화를 처음 보고 한국 야구가 이런가라는 생각을 할까봐 좀 한국 야구가 전체가 다 이런가? 하나 뭐야? 뭐 약간 이럴까봐 네. 좀 걱정이 됩니다. 왜냐하면 저는 이 걱정을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저는 한화의 완전 골수 팬이기 때문에 가능한 얘기죠. 이제 예. 팬이시기 그래서- 때문에 할 수 있는 말씀이죠. 맞아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네.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네, 오늘 정말 정신없이 시간이 흘러가 버린 것 같아요. 스포츠 얘기하니까요. 벌써 끝났나요? 벌써 끝났어요. 아 너무 아쉬운데요 이거. 오늘 어떠셨나요, 황현희 씨? 저는 오늘 너무 재밌어요. 왜냐하면 네. 이게 이런 얘기를 사실 친구들과 술자리에서 TV 맞아요. 보면서 자주 하잖아요. 야, 쟤 뭐야? 저거 막 이런 느낌의 그렇죠. 얘기인데. 그러다 싸우고 예, 막. 누가 더 낫느니 나는 네. 저기가 더 좋다느니 이런 얘기했는데 방송에서 이렇게 해보니까 너무 또 재밌고 그렇죠. 예, 스포츠만큼 사실 사람의 그 마음을 움직이는 또 일이 없잖아요. 없어요. 예, 그 네. 내년에는 코로나19가 빨리 종식이 돼서 스포츠
스포츠를 마음껏 즐길 수 있는 한 해가 됐으면 좋겠다. 뭐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같은 마음입니다. 도상현 기자 오늘 어떠셨어요? 이 올 시즌에 정말 뭐 코로나19 때문에 뭐 국민들께서도 굉장히 어렵고 예. 또 지금도 그 상황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그런 안타까운 그런 상황들이 이어지고 그렇죠. 있는데요. 댁에서 뭐 이제 손흥민 선수가 지금 이제 시즌 중이잖아요. 네. 손흥민 선수 또 경기 보시고 또 이런 활약 보시면서 또 뉴스 하이킥도 또 애청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예, 우리 같이 청취자분들께 메리 크리스마스 합창하면서 인사드릴까요? 네, 자. 알겠습니다. 시작. 메리 크리스마스. 네, 지금까지 표창원의 뉴스 하이킥이었습니다. and a happy new year. 평일 저녁 6시 5분에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MBC 라디오 표창원의 뉴스 하이킥.